네, 반갑습니다. 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만 참으시면 또 신나는 월요일이 옵니다. 그러면 또 기분 좋게 또 주식 투자를 하셔 나가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월요일 기다리시느라고 아주 그냥 몸달아 계시는 분 많이 계신데 종목 진단 들으시면서 조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한류 회복 기대주 세 종목 준비가 됐습니다. 코스맥스, 웹젠, 호텔신라 세 종목이고요. 수급 특징주로서는 이제 LG전자, 카카오, 기아차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한류 회복에 대한 기대주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주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맥스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코스맥스. 화장품주들 이제 전체적으로 꼭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치한불이라든지 또는 뭐 아모레 퍼시픽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이 중국 여성분들이 우리 한국 화장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한류에 대한 어떤 그런 표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뭐 사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긴 했었는데 이제 그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그런 교류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시기로 삼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화장품 그리고 뭐 엔터, 게임 뭐 등등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정상화되어가는 또 좋아지고 있는 회복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본다면 화장품 종목인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뭐 증권사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보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펀더멘탈이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펀더멘탈은 좋지만 저평가되었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정도는 이제 인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요. 자, 추세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매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지션은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어놨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직전 고점대 저항대 즉 12만원대 저항에 부딪혀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해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저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갭으로 뛰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 횡보를 통해서 당장은 올라가지 않는 게 좋죠. 그냥 옆으로 좀 서주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옆으로 서주는 형태 횡보를 통해서 진정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평선 때 요 부분들이 이제 이격도를 좁히면서 끌려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지지선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반등하게 되면 이제 15만원이 11만 5천원이 아니라 12만원 13만원 뭐 이렇게 가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바로 갭상승 치고 나가면 매도를 조금 단기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 저항선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추세의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한 부분이고요. 지금 정상화되기 까지는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 정도의 수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만원대 이상의 어떤 흐름까지는 이제 추세 상승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15만원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어떤 추세의 상승 패턴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나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단기 상승 이후에 변동성은 충분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일단 갭 상승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신규 접근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만 5천원 에서 12만원 사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매도보다는 그냥 홀딩 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단기적이시라면 11만 5천원부터 12만원 사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막 치고 올라가 버린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주춤거린다라면 매도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는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종목 웹젠 가겠습니다.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웹젠이 강하게 상승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민기적 2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이 중국 출시 임박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 뮤라는 게임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뭔가 좀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시가 임박해 있다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도 중국 신문 기사에 1분기 출시로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뭐 수시로 변경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4월 1일 날 정식 출범이 되는 것으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중국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셔야 된다라면, 또 중국 내에서 평가만 좋게 받게 된다라면 게임 기업으로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 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계속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뜬 상태에서 횡보, 그 다음에 이 가격 구간을 완전히 인정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대를 잘 만들어서 위치를 잘 유지해 나간 그런 모습에서 상승이 나가는 있는 모습이고요. 갭 상승 이후에 지금 물량을 좀 덜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따른 그런 부담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4만원대 이상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4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라는 것은요, 이제 박스 상단을 이렇게 돌파해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추세를 그렇게 유지시켜 간다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일단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평선 다 모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00원, 37,000원 정도 매수 타이밍 괜찮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짝 들어오게 된다면 39,000원 정도 전후로 하는 매수 가격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관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홀딩은 4만원 지키지 않고 밑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홀딩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호텔 신라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좋은 분위기, 또 여행객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실적도 증가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면세점에 관련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뭐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쪽에서 매출도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이제 이재용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부진에 대한 그런 그 입지가 또 올라가는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보게 된다면 호텔 신라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분명히 열려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전상에서의 본다라면 추세가 아직 하단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위치이긴 합니다만 여유를 좀 가지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85,000원 아래쪽으로 공략하실 수 있는 중요한 자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르실 필요 없겠고요. 85,000원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바로 치고 올라가면 더 좋고요,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서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추세가 우상향이면서 횡보를 주게 된다면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전략이 아주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시고 데리고 가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가 일단은 이 종목에게는 다 좋은 소식으로 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당연히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해서요, 수급 특징점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볼게요. LG전자는 이제 매도가 많은 주식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쳤는데, LG전자가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매각한다, 축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연 이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시황 방송이라든지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사업부를 축소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기업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비용 지출, 쓸데없는 비용 지출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금들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죠. 단기에 너무 오르면 일단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총이 큰 종목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막 상한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급등세로 막 10% 20%대씩 계속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큰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갈 위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조정을 좀 받게 되는 건데 이런 조정이라면은 한 번 정도 더 들어와도 괜찮겠죠. 네, 지금 16만원 원래 지지선 때는 이제 직전 고점 때인 15만원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5일 이평선 걸쳐져 있는 자리가 16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16만원까지는 지지선 그어놓고 홀딩 전략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14만원 정도까지도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이격이 벌어져 있고요. 추세가 이미 출발한 부분대에 있기 때문에 이미 출발한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서는 네, 결국 재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동반하고서 매수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엔 카카오 볼게요. 네, 카카오가 신고가 나타났죠.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순매수입니다. 뭐 지금 보면은 그 외국인, 연기금 뭐 이런 쪽에서 다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치로 우리가 작용시켜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일단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다만 신고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는 아직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세를 따라서 간다라면 또 리스크를 크게 동반하지 않는다라면 상승세는 느리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을 하나 그어보면 직전 고점대가 41만원 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1만원에서 42만원 선으로 지지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렇게 본다라면 지난 그 19일 네, 화요일 정도 시점에서 만들어진 위치가 지지선을 딛고 올라가는 반등 구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선 때 대비하면은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겠죠?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들어가는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매수하는 건 좀 껄끄럽겠죠. 지금 우리가 45만원대, 44만원대 매수해가지고요. 이 종목이 90% 가야지, 90만원. 네, 90만원에 가야지만이 2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쉽지 않겠죠.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종목의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아차 가죠. 기아차도 매도가 많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애플의 전기차를 뭐 기아차에서 뭐 생산한다 뭐 등등의 이야기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내려앉으면서 걱정거리가 좀 많이 생긴 그런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갭 상승한 부분은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85,500원, 86,000원 수준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 그 갭 하단의 지지선인 83,000원대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83,000원이 깨지더라도 바로 또 회복을 시켜준다라면 그건 역시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선이 만들어진 부분 이후에는요.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볍고 쉽게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덩치가 큰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가고 뭐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런 위치들 유지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시고 조금 더 상승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지선에 딱 붙어 있고 이 지지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아래쪽까지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안정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제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썩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아예 가격이 이제 좀 싸져가지고 저 밑에까지 들어오면은 매수를 한번 고려해볼만 하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면 매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좋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수익을 더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매수는 저점에서 하셔야지 네,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또 빠르게 말씀드려봤네요. 한류 회복에 대한 기대주 해서 코스맥스, 웹젠, 호텔신라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에 대한 특징주로는 LG전자와 카카오, 기아차 이렇게 또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종목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진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 종목에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보완을 시켜나간다라면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유용하다?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종목 진단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일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무료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라이브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